여러분들 MTB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드테일은 잘 나가고 올마운틴은 푹신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로드에도 올라운드, 에어로, 엔듀런스, 구독, 좋아요 등등 쭉 있듯이 MTB도 용도에 따라서 크게 볼 때 5가지가 있는데 MTB에서는 이 차이가 로드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사람들이 보통 크게 분류하기를 첫 번째 크로스컨트리, 두 번째 트레일, 세 번째 엔듀로, 네 번째 다운힐, 다섯 번째 프리라이드 이렇게 있는데 이 장르들을 살펴보면 페달링 효율, 즉 흔히 말하는 오르막 성능이 XC 하드테일은 90%, XC 풀 서스펜션은 80%, 트레일은 60%, 엔듀로는 40%, 다운힐은 2%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한데 마지막에 추가로 할 테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라면서 일단 첫 번째로 XC부터 살펴봅니다. 크로스 컨트리, 즉 XC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나 런닝처럼 산으로 들판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경기인데 XC MTB의 키워드는 기록과 효율로 29인치 휠과 가벼운 프레임, 가파른 헤드튜브 각도, 짧은 트래블, 촘촘한 트레드의 타이어로 대표됩니다. 경기라는 거는 기록 경쟁이라는 뜻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오르막을 빨리 올라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을 쉽게 넘어가고 속도 유지가 쉬운 29인치 휠에 구름성이 뛰어난 촘촘한 타이어와 가볍고 힘 손실이 거의 없는 하드테일을 사용하면서 서스펜션 트래블도 80mm, 90mm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UCI의 XC 코스를 보면 도저히 XC라고 보기 힘든 엄청난 난이도의 코스로 바뀐 지 오랜지라 수많은 선수들이 100mm 트래블의 XC 풀 서스펜션 바이크는 물론 가변 C포스트도 사용을 시작했고 며칠에 걸쳐서 수백 킬로미터의 산악 지형을 주행하는 XC 마라톤 경기에서나 가끔 쓰이던 120mm 트래블의 수요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XC 장르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요즘 하드테일들은 진짜 가벼워져가지고 아직까지는 경량 하드테일이 XC의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XC의 유명한 선수들은 진짜 엄청 많은데 19년도만 잠깐 살펴보자면 니노 슐터, 케이트 코트니 등의 선수들이 있고 참고로 요즘 가장 핫한 로드 사이클리스트 선수인 피터 사간도 XC 주니어 월드 챔피언 출신입니다. 진짜 떡잎부터 남다르죠. 자, 다음은 트레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산길을 타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트레일의 키워드는 모험과 즐거움으로 완만한 헤드튜브 각도, 130에서 150mm로 길어진 트래블의 풀 서스펜션, 넓어진 타이어로 대표됩니다. 트레일부터는 풀 서스펜션과 가변 C포스트가 정석처럼 여겨지는데 물론 150mm의 포크가 달린 하드테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50mm면 사실상 엔듀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긴 트래블이라서 공격적인 트레드의 타이어와 만나서 페달링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파른 오르막들이 본격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빠른 기록은 포기하거나 아주 열심히 발을 저어야 됩니다. 어쨌든 트레일은 여러 지형을 탐험하면서 즐거운 라이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엔듀로보다는 페달링 효율이 그나마 좀 나으면서 점프도 안심하고 좀 뛰어도 되고 거친 내리막에서 안정감도 얻을 수 있는 딱 중간에 위치한 장르라서 세팅에 따라서 XC의 맛도 조금 보고 엔듀로의 맛도 조금 볼 수 있어서 하나의 자전거로 범용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활용성이 뛰어난 장르입니다. 근데 또 굳이 이걸 경기에 또 활용을 해요. 스키의 슬라럼 경기처럼 이런 굵고 짧은 MTB 슬라럼 코스에 엔듀로 레이서들이 트레일 바이크를 타고 나오는 경기가 있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엔듀로입니다. 엔듀로인데요. 엔듀로의 키워드는 더 완만한 헤드튜브 각도와 긴 휠 베이스, 깍두기 타이어, 150mm에서 170mm로 더 길어진 트래블의 서스펜션과 가혹한 라이딩으로 대표되는데 엔듀로 또한 요즘에 트래블이 늘어나서 170mm를 주로 쓰고 아주 드물게 180mm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진짜 길죠. 근데 올마운틴이랑 엔듀로랑 뭐가 다릅니까? 하는 질문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두자면 올마운틴에다가 경쟁을 싸서 드셔보세요. 그게 엔듀로입니다. 아까 제가 엔듀로가 오르막 성능의 비중을 40%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올마운틴 모든 산을 다 타는 자전거라고 했으면 분명 오르막 내리막이 반반일 것 같은 이 올마운틴이 왜 이렇게 내리막에 집중하는지가 나오는데 바로 엔듀로 레이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길고 거친 코스를 기록 경쟁까지 해가면서 타는 엔듀로는 선수가 하나의 긴 코스 전체를 주행을 하지만 그 전체
구간의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코스 안에 따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내리막 스테이지에서만 시간을 재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길고 가혹한 레이스를 펼치는 와중에 거친 내리막까지 빠르게 타야 하기 때문에 내리막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본격적으로 파크 라이딩도 즐기면서 거칠고 가혹한 레이싱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엔듀로가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오르막이 좀 힘드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타셔야 됩니다. 유명한 엔듀로 선수로는 샘 힐, 자레드 그레이브스 등의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운힐로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한데, 다운힐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출발선에 서서 땡 하는 순간부터 내리막을 쏜살같이 내리꽂는데 더 이상 자전거를 탄다고 부르기도 좀 뭐한 그런 익스트림한 장르입니다. 이 다운힐 장르의 키워드는 풀 페이스 헬멧, 아주 누워있는 헤드 튜브 각도와 악어 가죽 같은 타이어 케이싱,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200mm의 더블 크라운 서스펜션으로 라이더의 모든 감각을 시험하는 극한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다운힐 전용 구동계를 사용하고 자전거와 부품들이 아주 튼튼하고 무겁습니다. 제가 아까 오르막 성능이 2% 정도라고 했었죠. 그냥 뭐 기어 달려있고 중간중간에 몇 초씩 페달링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거고, 체인도 없이 우승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의 대담함과 라이딩 감각의 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극한의 라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장르인데, 다운힐은 아까 말했듯이 오르막 성능은 사실상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다운힐 인프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운힐을 타실 분들은 반드시 자전거가 2대 이상일 때 추천을 드립니다. 유명한 다운힐 선수로는 체인 없이도 우승한 주인공인 아론 그윈, 레이첼 에서튼, 로익 브루니 등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보통 MTB 하면은 앞서 말한 4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장르를 더 추가하자면 프리라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라이드는 경계가 좀 모호한 편인데, 왜냐면은 프리라이드를 다운힐 바이크로도 하고 엔듀로 바이크로도 하고 더트 점프 바이크로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프리라이드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수십 미터의 계곡까지 뛰어넘는 겟 점프와 바 스핀, 테일 윕, 백플립 같은 공중 기술인데, 게임에나 나올 법한 굉장한 점프와 기술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프리라이드 이벤트로 레드불 램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라이드가 아니고 플라이죠. 이 외에는 뭐 산악 자전거라고 하기엔 좀 뭐한 펌프트랙, 트라이얼, BMX 프리스타일과 BMX 레이스가 있는데, 참고로 BMX 레이스도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이제 이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고, 처음에 제가 내리막은 이야기 안 하고 오르막 성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에서 정말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와 무게중심 이동,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 반해서 내리막에서는 무게중심과 균형 감각이면 끝이죠. 에너지가 라이더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게 페달링할 필요 없이 중력으로부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자전거를 추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이 필요한 것보다 오르막에 필요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코스를 어떤 자전거로 타든 간에 내가 직접 타고 올라간 길은 반드시 무조건 다시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장르를 선택하든지 항상 내가 탈 코스를 잘 올라갈 방법부터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있는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장르별 비교를 통해서 해당 장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오르막 성능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